당시 일본군 지도에 나와 있는 공동묘지와 일치합니다. 한남동 개발이 본격화되면 다른 곳에서도 무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김주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재선에 실패한 현직 시장이 당선인을 향해 공약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1, 2위 차이가 2,600여 표에 불과했던 제천시장 이야기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모 착용과 면허를 의무화하는 법이 지난해 마련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위험천만한 운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됐던 입영 행사가 2년 만에 재개되면서 입대 전 마지막 순간을 가족들이 함께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낙후된 골목길을 주목받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곳곳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2,600여 표 차이로 낙선한 이상천 제천시장이 김창규 당선인을 향해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김창규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 불가능하다며 조목조목 지적한 건데요. 김창규 당선인은 즉각 대응은 피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득표차 2,625표로 시장직을 넘겨주게 된 이상천 제천시장이 선거 엿새 만에 공식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김창규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이 시장은 곧이어 공약을 하나씩 분석하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창규 당선인이 제1공약으로 내세운 3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비롯해 제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설립, 청계천식 용두천 개발, 10개 이상의 파크 골프장 건립 사업 모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 저촉 여부와 행정 여건, 예산, 주민 합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의 3, 4단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가 2.5개 이상 더 필요할 것이며 용두천 복개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에만 2년 내지 3년 이상이 지방선거 직전 불거진 공공의료원 거부 논란도 다시 거론됐습니다. 당시 김창규 후보 측은 제천에 공공병원이 들어설 기회를 이상천 시장이 거부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시에 가장 시급한 필요한 공공의료 기능은 긴급 의료 체계의 확보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제천 단양 공공의료 강화 대책위와 공조하여 차근차근 실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례적인 공개 지적에 대해 김창규 당선인은 말을 아꼈습니다. 인수위 구성을 마치면 시민 의견을 수렴해 공약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고 공공의료원 발언은 당시 충분히 확인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의 도정 인수인계를 도울 인수위원회가 내일 출범합니다. 김봉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위원장을, 신찬인 전 도의회 사무처장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교수와 상인회장, 기업인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이 인수위원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수위는 5개 분과로 나눠 앞으로 한 달여 동안 김 당선인의 공약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인수위는 내일 충북연구원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의 총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청주시장직 인수위가 내일 출범합니다. 청주시장직 인수위는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행정, 청년, 여성과 산업경제, 문화복지, 체육환경, 도시교통 등 청주시정을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시정 인수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도심 고도 제한과 신청사 건립, 오암산 둘레길 사업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사업들은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합니다. 청주복지재단의 사무실을 마련한 인수위는 오는 14일부터 나흘 동안 주요 시정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모 착용과 면허를 의무화하는 법이 지난해 마련됐죠.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여전히 위험천만한 운행이 계속되고 있는 현장을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명이 함께 탄 킥보드, 1명은 앉아 있습니다. 연신 발을 구르며 중심 잡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킥보드 한 대에 2명이 바싹 붙어 탄 채 중앙선을 넘나들고 인도에서도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안전모 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킥보드에 안전모가 매달려 있는데도 쓰지 않습니다. 위험성이 별로 없다 생각이 들어서 착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신경도 안 쓰는 걸로 생각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안전 의무를 준수하도록 법이 마련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1년간 킥보드 사고로 68명이 다쳤고 최근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용이 늘자 다시 사고가 급증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교통법규를 어겨 단속된 사례는 3,900건 가까이 되는데요.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게 대부분이고 다음으로 무면허, 음주운전, 정원 초과 순으로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킥보드에 안전모가 비치돼 있지 않다 보니 이용자들은 일일이 갖고 다니며 착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일단은 있으면은 저는 바로 쓰는데 이렇게 없으니까 킥보드에 헬멧이 좀 자주 많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청주에서 운영되는 공유 킥보드 대수는 1년 사이 2배나 늘었지만 안전모를 비치한 업체는 7곳 중 2곳뿐. 이마저도 대부분 분실되는 등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비치를 했는데 분실률이 계속 한 80%, 90% 이상은 다 분실이 돼서 지금 남아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파악이 잘 되지는 않아요.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은 자율신고업으로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니 업체의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휴대하고 다닌다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업체에 제공을 하는 걸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최소한 등록제라도 된다면 일단 그런 거는 한결 좀 개선될 걸로 보여져요. 킥보드의 안전장비와 번호판 등을 갖춰야 지자체가 대여 사업을 허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2년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코로나19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던 곳 중 하나가 바로 군부대였죠. 입대하는 아들의 뒷모습도 먼발치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요. 2년 만에 대면 행사가 재개되면서 입영 전 마지막 순간을 가족들이 함께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한 해 18,000여 명의 장병들이 거쳐가는 육군 37사단 신병교육대. 현역병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차를 타고 부대 안으로 속속 들어갑니다. 코로나19로 부대 출입이 통제됐던 지난 2년간 가족들은 위병소 문턱에서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지만 이제는 국방부 지침이 완화되면서 마지막 배웅을 하러 함께 부대 안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며 아쉬움을 달랠 입영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첫째가 그랬듯 의젓한 군인으로 잘 적응할 둘째를 생각하며 마음에 담아둔 말을 손편지로 꾹꾹 눌렀습니다. 둘째라 그런지 좀 더 마음이 뭉클뭉클하네요. 잘 적응하고 잘 하고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덕분에 우리가 발 편하게 잘 자고 있다는 거를. 입영하는 아들의 든든한 등에 업혀 레드카펫도 지납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본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훈련 잘 받고 와. 네. 아직도 안 나요, 솔직히. 전투복을 입혀주고 생활복, 전투화 등 보급품도 둘러보며 걱정스런 마음을 덜어냅니다. 딱 맞아? 좀 작지 않아? 괜찮아. 연병장으로 향하는 200m 남짓한 길을 지나 마지막 인사의 순간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고 78살 할머니는 손주의 두 손을 참아 놓지 못합니다. 228명의 입영 장정들은 부모에게 거수 경례를 끝으로 병영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7일 정도 격리를 하고 실내 교육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신속항원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을 때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야외 교육을 이렇게 진행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충북에서 재개된 대면 입영 행사는 앞으로 전국의 육군 신병교육대에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주목받는 골목길로 성장 중인 충주 관악골에서 출발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충주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구도심 속 30년 된 여인숙을 감성 넘치는 스테이 카페로 탈바꿈시킨 형제와 또 함께 변화 중인 그 골목 이야기입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 성남동 구도심 하천변에 자리한 여인숙거리. 고즈넉한 분위기의 빨간 대문이 맞이합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1층은 카페, 2층은 여인숙입니다. 20대 형제가 오는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을 얻어가라는 뜻으로 평정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에 의해 특색 있는 거리로 성장 중인 성내동 관악골과는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형제 중 동생이 관악골의 한 카페에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창업 결심을 했고 추가 인허가 과정 없이 곧바로 숙박 영업을 할 수 있는 30년 된 여인숙을 찾아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가치를 살리고 싶었고 오시는 손님들이 되게 편하고 아늑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인숙을 맡은 형은 숙박 손님에게는 손편지로 감성을 선물하고 남들은 예쁘고 나만 혼자 못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하룻밤 머물며 큰 힘을 얻었다는 투숙객의 답장에 더 큰 힘을 얻습니다. 감히 막 힘든 거를 이제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제가 조금 부끄럽게 써드린 편지인데 되게 좋아해 주시고 정말 힘을 많이 받아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큰 보람을 얻는 것 같아요. 대출 이자가 싸지만 절차가 복잡한 청년 창업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입소문에 재방문 고객이 늘면서 매달 대출금도 빠르게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뭔가 저의 창업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런 의견들을 공유하는 게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고 저희 사업의 방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형제의 도전에 오랜 세월 비어있던 바로 옆 여인숙도 최근 젊은 청년 사장들이 매입해 곧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와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업가인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의 미래 자산인 청년들이 도심 구석구석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청북도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과 판로 확대를 위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지원합니다. 충청북도는 21일까지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20곳을 선정한 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입점,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방송 제작 등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시장 규모가 지난 2020년 3조 원에서 2023년 1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국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 충북에서도 조합원 1,2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는 오전 10시 단양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경유가 폭등에 따른 운송단가 현실화, 안전운임제 연장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노조원들이 2달 넘게 농성을 이어온 하이트진로 청주 공장에서도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12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한편 청주 공장 측은 노조원들이 물류 운송을 막으면서 소주 출고량이 평소보다 25%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옥천군 안남면 야산에서 고소 작업차가 넘어져 60대 노동자 2명이 1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들은 옥천군의 발주로 조원선생 묘소 인근 소나무의 가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작업 중 고소차가 중심을 잃고 전도됐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운기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어제 엄정면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운기를 추돌해 부부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이 남성은 인근 야산으로 도주한 뒤 5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전송해 보관하던 30대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의자는 10년차 기술개발 연구직으로 경찰은 지난해 말 내부 기술 유출을 인지한 회사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는
유출뿐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충북 지역의 봄철 기온은 역대 세 번째로 높았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봄철 평균 기온이 12.6도를 기록해 평년보다 1.2도 높았고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3월 11일부터 13일, 4월 10일부터 12일 두 기간은 평년보다 최대 9도 이상 높아 일평균 기온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봄철 강수량은 136.3mm, 강수일은 19.6일로 모두 평년보다 적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청주 3순환로와 LG로가 교차하는 대표적 지정체 구간 원평 교차로를 중심으로 확장 공사가 진행됩니다. 청주시는 내년까지 32억 원을 들여 제3순환로에서 LG로를 잇는 양방향 연결도로를 현재 1차로에서 3개 차로로 확장하고 오동과 휴안 방면 연결로도 1차로를 2개 차로로 확장하거나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원평 교차로에서는 1개 차로인 연결도로에 신호대기 차량들이 정차하면 뒤따르던 우회전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함께 정체돼 3순환로 본선까지 상습 교통체증을 유발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재개된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에 충북도 38개 종목에서 1000여 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충북 선수단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첫 사격 종목에서 전국 3위로 출발해 11월까지 축구와 야구 등 전국 종별 38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생활체육 대축전은 전국 2만여 명의 동호인들이 기량을 겨루는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대회로 올해는 특정 시점, 장소에 참가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6개월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종목별로 개최합니다. 청주시가 신혼부부들의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7년 안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대출 잔액의 1.2%까지를 지원 대상 선정 당해 연도의 이자 납부 개월수만큼 지원합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